시어머님의 동창 혜영 씨가 우리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화려한 립스틱, 과한 향수 냄새, 그리고 청년을 훑어보는 그 시선. 어머, 이 멋진 분은 누구세요? 그 목소리에 담긴 묘한 긴장감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청년도 당황한 듯 뒤로 한 발 물러섰죠. 하지만 혜영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빛으로 청년의 어깨에서 무릎까지 천천히 훑어내렸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뭔가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과연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설렘 그리고 오디오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어머니와 청년의 은밀한 관계를 목격한 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날 밤의 온기가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돌리며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라고요.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듯한 그러나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손가락이 찻잔 손잡이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이번 주말에 대학 동창이 놀러 온대. 갑작스러운 말씀에 제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께 친구가 계셨나?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로는 외부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않으셨거든요. 뭔가 이상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에 평소 없던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 청년과의 관계를 들킬까봐 걱정하시는 건 아닐까요? 토요일 오후 2시 현관벨이 울리는 소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문을 여니 압도적인 아우라의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50대 후반, 키가 크고 파마한 머리에 진한 화장, 빨간 립스틱이 유독 선명해서 마치 피를 바른 것 같았어요.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치고 하이힐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들어왔죠. 시어머니와는 정반대 스타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단아한 우아함과는 완전히 다른 화려하고 공격적인 분위기. 마치 사냥터에 나선 표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혜영이에요.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거실로 안내하는 동안 혜영 씨 시선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서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죠. 시어머니와 마주 앉은 혜영 씨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정말 젊어 보이네. 비결이 뭐야? 그 순간 시어머니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평소 받아본 적 없는 칭찬에 당황하시는 것 같았죠.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시어머니 목소리가 수줍게 떨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혜영 씨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뭔가 발견한 듯한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청년이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혜영 씨 고개가 번개처럼 그쪽으로 돌아갔죠. 청년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혜영 씨 눈이 번쩍 빛났어요. 어머니, 차 준비해 드릴까요? 청년의 정중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그 순간 혜영 씨 시선이 마치 천천히 벗겨내듯 훑어내렸어요. 어깨에서 시작해서 가슴, 허리, 다리까지 마치 상품을 감정하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이었죠. 입술을 살짝 핥으며 감탄하는 표정까지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머, 이 멋진 분은 누구세요? 혜영 씨 목소리에 담긴 묘한 긴장이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찻잔을 쥔 손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어요. 아, 우리 집 세입자예요. 시어머니 대답이 평소보다 경직돼 있었어요.
하지만 혜영 씨는 그런 기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니,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혜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한 발, 또 한 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진한 향수 냄새가 퍼졌어요. 청년이 당황한 듯 뒤로 한 발 물러섰지만 혜영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어색하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혜영 씨가 그 손을 잡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악수가 필요 이상으로 길었거든요. 혜영 씨 손끝이 청년의 맥박 위를 천천히 눌렀어요. 그 미묘한 떨림이 제 눈에도 보였죠. 그리고 손을 놓을 때도 손가락 끝으로 살살 쓸어주었어요. 내 손목이 잡힌 듯 저릿한 전류가 번져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찻잔을 쥔 손이 점점 더 세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어머나, 목소리도 좋네요. 몇 살이에요? 혜영 씨가 청년에게 바짝 다가서며 물었어요.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28입니다. 28. 혜영 씨가 과장되게 놀란 척하며 손을 가슴에 댔어요.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본인을 돋보이게 만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청년이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자 혜영 씨가 시어머니께 몸을 기울였어요.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자세였죠. 언니, 정말 복 받았네. 이런 멋진 남자가 집에 있다니.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야. 조용하기만 할까? 후후. 혜영 씨의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휩쌌거든요. 청년이 차를 가져오자 혜영 씨가 일부러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찻잔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손이 청년 손에 닿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접촉을 최대한 길게 느렸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시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그 소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어머니께 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리셨죠. 그 순간 혜영 씨와 시어머니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어요.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었어요.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긴장감에 휩쓸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 두 여성의 대결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혜영 씨의 노골적인 접근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질투가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과연 이 두 여성의 대결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청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혹시나 해서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어젯밤 혜영 씨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7시쯤 되자 청년이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헬스장에 가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바로 그때 혜영 씨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일어나셨나? 어젯밤 늦잠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혜영 씨가 나타났어요. 잠옷 차림이었는데 그 잠옷이 문제였어요. 얇은 실크 소재에 깊게 파인 브이넥, 무릎 위로 올라간 길이. 게다가 실크 천이 조명에 비칠 때마다 미묘한 곡선이 드러났어요. 제가 봐도 너무 야한 차림이었거든요. 어머, 민준 씨, 벌써 나가세요? 혜영 씨가 급히 청년을 불러 세웠어요. 목소리에 일부러 만든 듯한 쉰 소리가 섞여 있었죠. 마치 방금 잠에서 깬 것처럼 연출하는 것 같았어요. 청년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눈동자가 제멋대로 흔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려 하면서도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갔어요. 남자라면 당연한 반응이겠죠. 저조차 부끄러워 눈을 감아버렸지만 어느새 귀까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 네. 운동하러 가려고요. 청년 목소리가 평소보다 어색했어요. 긴장한 티가 역력했거든요. 혜영 씨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자 잠옷깃이 더 벌어지면서 쇄골과 가슴 윗부분이 드러났어요.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인지 분명 의도적이었을 거예요. 헬스장이요? 어디 가세요? 혜영 씨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그 자세 때문에 청년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이 긴장한 듯 침을 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이야.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신 것 같았어요. 혜영 씨와 청년의 모습을 보신 순간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혜영아, 왜 벌써 일어났어? 시어머니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혜영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언니. 화장실 가려다가. 거짓말이었죠. 분명히 일부러 나온 거예요. 혜영 씨 시선은 온통 청년에게만 고정돼 있었거든요. 마치 먹잇감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민준 씨, 저도 운동 좋아해요.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혜영 씨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이제 청년과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됐죠. 진한 향수 냄새가 복도에 퍼졌어요. 청년이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혜영 씨는 그 거리를 다시 좁혔죠. 마치 쫓고 쫓기는 게임 같았어요. 아, 그런데 회원권이. 청년이 난처해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였죠. 저도 모르게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혜영아, 아침밥 먹고 가지 그래.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역력했어요. 괜찮아요, 언니. 운동하고 먹는 게 좋잖아요. 혜영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에게만 집중했어요. 손을 뻗어 청년의 운동복 소매를 살짝 만졌어요. 우와, 좋은 브랜드네요. 역시 센스가 좋으시구나. 그 접촉에 청년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바로 떼어내지는 못했죠. 예의상 그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참고 계시지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이라는 게 더 짜릿했거든요. 혜영 씨, 저는 일찍 가는 편이라서. 청년이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혜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 괜찮아요.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서셨어요. 민준아, 오늘은 운동 쉬는 게 어때? 손님도 왔으니까.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청년의 규칙적인 생활을 칭찬하셨는데 분명히 혜영 씨를 견제하려는 의도였어요. 청년이 상황을 눈치챈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씨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다른 계획을 세우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었죠. 아, 아까운데. 운동하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청년의 몸을 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혜영아, 씻고 와라. 아침 준비할게. 명령조였어요. 평소 시어머니답지 않게 날카로운 톤이었죠. 혜영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동안 시어머니와 청년이 잠시 마주봤어요. 그 짧은 순간에
뭔가 통하는 게 있어 보였어요. 서로를 위로하는 듯한 연대감 같은 것이었죠. 30분 후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혜영 씨가 이번에는 좀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왔지만 여전히 도발적이었어요. 브이넥 니트에 타이트한 바지, 진한 화장까지. 식사 내내 혜영 씨는 청년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민준 씨는 어떤 운동을 주로 해요? 와, 그래서 어깨가 그렇게 넓으시구나. 언니, 이 정도면 정말 운동선수급 아니야? 매번 청년의 몸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꽉 쥐고 계시는 게 보였거든요. 혹시 복근도 예술이겠네요? 혜영 씨가 웃으며 말하자 시어머니가 드디어 폭발하셨어요. 혜영아, 그만해.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뭘 그만해?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혜영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게 번뜩였어요. 언니, 왜 그래? 그냥 칭찬한 건데. 청년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청년이 올라가자 혜영 씨가 시어머니를 빤히 봤어요. 그 시선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언니, 혹시 정말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설거지해야겠다. 하지만 혜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에 찬 표정이 됐죠.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혜영 씨의 노골적인 유혹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질투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과연 청년은 이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팽팽한 신경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후가 되자 혜영 씨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실 때 혜영 씨가 2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사냥하는 고양이 같았어요. 제 심장이 덩달아 두근거렸죠. 청년 방 앞에서 멈춘 혜영 씨가 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민준 씨, 계세요? 목소리에 일부러 만든 듯한 애교가 묻어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자 혜영 씨가 환한 미소를 지었죠. 아, 그냥 심심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혜영 씨가 문 안쪽을 기웃거리며 들어가려는 기색을 보였어요. 청년이 당황하며 문틈을 좁혔지만 혜영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청년의 팔에 손을 올렸죠. 혹시 게임 같은 거 해요? 그 접촉이 필요 이상으로 길었어요. 손가락으로 청년의 팔뚝을 살살 쓰다듬었거든요. 근육의 결을 확인하는 듯한 터치였어요. 청년의 몸이 미세하게 긴장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예의상 바로 떼어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게임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청년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혜영 씨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서 가슴으로 다시 하반신으로 훑어내렸거든요. 그럼 뭐 하며 시간 보내세요? 혜영 씨가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됐죠. 혜영 씨의 진한 향수 냄새가 복도에 퍼졌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금지된 장면을 훔쳐보는 것 같은 짜릿함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영아, 뭐해? 시어머니가 2층으로 올라오시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걸음걸이였죠. 혜영 씨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청년에게서 살짝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손가락으로 청년의 손등을 스쳤어요.
아, 언니. 민준 씨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계단을 다 올라오셨을 때 혜영 씨는 태어난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민준이 바쁠 텐데 방해하지 마. 방해가 아니라 친해지려고. 친해질 필요 없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 말에 혜영 씨 눈빛이 번뜩였어요.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청년이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두 여성만 남았죠. 혜영 씨가 시어머니를 찬찬히 바라봤어요. 마치 상대를 분석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죠.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혜영 씨를 노려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기가 흘렀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더욱 긴장됐어요. 혜영 씨가 일부러 청년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으셨고요. 혜영 씨가 반찬을 집으며 일부러 몸을 청년 쪽으로 기울였어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청년 팔에 스쳤죠. 청년이 불편해하며 몸을 피하려 하지만 혜영 씨는 계속 가까이 붙었어요. 민준 씨,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혜영 씨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청년 앞에 올려줬어요. 그 과정에서 손이 청년 손에 닿게 만들었죠.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젓가락을 꽉 쥐고 계셨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그 긴장감에 젖어들어 가슴이 뛰었어요. 혜영아, 손님이 불편하겠다.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혜영 씨가 청년을 향해 윙크했어요. 청년이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색했죠. 식사 후 혜영 씨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시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계속 청년 이야기만 했어요. 언니, 민준 씨 정말 매력적이네.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나 봐. 몸이 예술이야. 매번 시어머니 반응을 떠보는 듯한 질문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그릇을 더 세게 닦으셨어요. 도자기가 깨질까봐 제가 다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여자친구 있어? 그 질문에 시어머니 손이 멈췄어요. 그날 밤 혜영 씨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복도를 걷는 발소리. 몇 번이나 반복됐죠. 귀를 기울이니 청년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영 씨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도 혜영 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의 정적이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얼마 후 혜영 씨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30분 후 또다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고 은밀한 움직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흥미를 느꼈어요. 마치 수상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졌어요. 이런 제 자신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이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두 여성 모두 포기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았죠. 청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방 안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분명히 잠들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내일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저도 모르게 그 결과가 궁금해졌어요. 혜영 씨의 공격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견제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과연 청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
정말 손에 땀이 나는 상황이에요. 다음 날 아침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계셨거든요. 립스틱까지 바르시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마치 전쟁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혜영 씨도 지지 않았어요. 더욱 도발적인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죠. 어깨가 드러나는 디자인에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아침 식사 때부터 기싸움이 시작됐어요. 언니, 오늘 특별한 날이야? 화장이 진해 보이네. 혜영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꽉 쥐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냥 기분 좋아서. 청년이 그 대화를 들으며 어색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여성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민준 씨,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이 산책 어떠세요? 혜영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민준이는 오늘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혜영 씨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시는 게 보였어요.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청년이 난처해하며 중간에서 눈치를 보았어요. 그럼 잠깐만이라도. 안 돼. 시어머니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어머니께 향했어요. 혜영 씨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이제 확실해졌다는 표정이었죠. 언니,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민감한 게 아니야. 그냥 시어머니가 변명을 늘어놓으셨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시어머니가 장 보러 나가신 사이 혜영 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청년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혜영 씨가 다가갔어요. 민준 씨, 심심하죠? 청년이 고개를 들자 혜영 씨가 바로 옆에 앉았어요. 소파가 움푹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혜영 씨가 일부러 다리를 청년 쪽으로 기울였어요. 무릎이 그의 허벅지에 닿을 정도로 말이에요.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혜영 씨가 속삭이듯 말하며 청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청년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몸을 피하지는 않았어요. 혜영 씨의 손이 청년의 어깨에서 팔뚝으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근육이 정말 단단하네요. 손가락으로 팔뚝을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어요. 청년의 호흡이 살짝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혜영 씨, 청년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혜영 씨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제 두 사람의 얼굴이 거의 맞닿을 뻔했어요. 왜요? 불편하세요? 혜영 씨의 목소리가 더욱 허스키해졌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혜영 씨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시면서 그 모습을 목격하신 거였거든요. 장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리시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사과들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줍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 하는 거야? 혜영 씨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청년이 황급히 일어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냥이 아니었어. 내가 다 봤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평소 조용하신 분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순간 혜영 씨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언니, 그렇게 화낼 일이야? 민준 씨도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 선택이라고? 언니만 독차지하기엔 너무 아까운 남자라고.
시어머니가 혜영 씨에게 성큼 다가가셨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언니도 알잖아. 젊은 남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혜영 씨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나도 여자야. 그리고 언니보다 5살 어리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비틀거리셨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청년이 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순간 혜영 씨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청년이 시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뭔가 확신하는 듯 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혜영 씨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삼각관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표정, 혜영 씨의 승리감 어린 미소, 청년의 당황한 모습, 모든 게 한 장면에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은 집 전체가 먹구름에 휩싸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혜영 씨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청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자기 방에 틀어박혔죠.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세 사람 모두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혜영 씨의 도발이 드디어 시어머니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삼각관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은데. 그날 밤 이후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방문을 꽁꽁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고, 혜영 씨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청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마치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정적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가 드디어 방에서 나오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눈이 부어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췌해 보였거든요. 식사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반면 혜영 씨는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났어요. 빨간 원피스에 진한 화장, 높은 하이힐까지. 마치 승리를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많이 피곤해 보이네. 푹 쉬어야겠어. 그 말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자극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청년이 먼저 자리를 떴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시어머니와 혜영 씨가 식탁에 마주 앉은 채 서로를 노려봤어요. 그 긴장감이 저에게까지 전해졌어요. 혜영아, 그만하자. 시어머니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뭘 그만해? 민준이한테서 손 떼. 혜영 씨가 비웃듯 웃었어요. 언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민준 씨 보호자야? 그래. 나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날 밤 10시쯤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혜영 씨 방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샤워하는 소리 같았는데 평소보다 오래 계속됐어요. 그리고 샤워가 끝난 후에도 방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11시가 넘어서부터 혜영 씨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묘한 소음 소리와 함께 감정이 억눌리지 못해 나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점점 빨라지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마도 청년을 상상하면서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아, 민준. 혜영 씨가 청년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 간절한 목소리에 제 온몸이 저릿해졌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혜영 씨 방이 조용해진 후 이번에는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분명해지는 소리에 확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혜영 씨 소리를 들으시고 자극받으신 게 분명했어요. 질투와 묘한 긴장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나도 여자인데 왜 저 여자만?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방에서도 한참 동안 뒤척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듯 했어요. 혜영 씨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한 소리였어요. 오랜 세월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민준아, 제발 떠나지 마라. 시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애절함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동시에 묘한 흥분감도 느껴졌거든요. 두 여성이 같은 대상을 생각하며 각자의 방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현실. 그 상상만으로도 제 몸이 뜨거워졌어요. 손으로 쓸어내리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들에 젖어들었어요.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계속 뒤척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불을 꽉 껴안고도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에 있다면, 나도 그와 함께라면 어떨까? 결국 저 역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손으로 쓸어내리니 열기가 전해졌어요. 온몸이 예민해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어도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뎌진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앞서 들었던 그 소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베개를 꽉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밤이 며칠 더 계속됐어요. 세 여성 모두 각자의 방에서 외로움과 갈등을 견디지 못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질투로, 누군가는 설레는 두근거림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잊히지 않는 그리움으로. 방 안의 어둠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의 이름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죠. 그건 은밀한 욕망이 아니라 겉으로 말하지 못한 갈등과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했습니다. 청년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 저까지 말려들고 있었어요. 낮에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각자의 방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시간들. 그 소리들을 들으며 저도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남편과 제 관계도 되돌아보게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들해진 걸까? 마지막으로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청년 같은 남자와 함께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까요? 세 여성 모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질투와 묘한 긴장감이 폭발한 밤이었습니다. 세 여성 모두 같은 대상을 두고 각자의 방에서 갈등을 삼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 안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낮에는 서로 피하려 하지만 밤만 되면 묘한 긴장감이 흘렀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으로 세 사람이 연결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외출하셨어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시며 급히 나가셨죠.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신 지 30분 후 혜영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청년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 잠깐만 이야기할까요? 혜영 씨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이번에는 복도에서 대화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두 사람만 남게 된 거였죠. 귀를 기울였지만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발걸음 소리, 뭔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듯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제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1시간이 넘게 지나도 혜영 씨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위층은 계속 조용했지만 방 안에서 길고 알 수 없는 긴장된 기척이 이어졌습니다. 감정이 억눌리지 못한 채 터져나오는 소리였죠.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위층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발걸음 소리.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을 때 혜영 씨도 동시에 계단을 내려왔어요.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옷도 평소보다 구겨져 보였죠. 언니, 벌써 왔네? 시어머니가 혜영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예리했어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뭐 했어? 그냥, 낮잠 잤어. 거짓말이었어요. 혜영 씨 목소리가 평소보다 쉬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주먹을 꽉 쥐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식사 시간이 더욱 어색했어요. 청년은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고 혜영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만 혼자 분노에 차 있으셨죠.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민준아, 밥 많이 먹어라.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청년을 붙잡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혜영 씨 방에서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마 오후에 만족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 방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슬픈 소리에 제 가슴도 아팠어요. 63세 여성의 절절한 외로움이 묻어났거든요. 30분쯤 지나자 울음소리가 그쳤어요. 대신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 깊은 한숨 소리. 시어머니도 홀로 긴 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오후에 있었을 일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영 씨와 청년이 무엇을 했을까?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베개를 꽉 안고 상상했어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청년의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진 걸까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홀로 깨어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의 모든 여성들이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청년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 보였어요. 혜영 씨를 보는 시선에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변화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침 내내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혜영 씨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청년에게 말을 걸 때도 예전보다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어떤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하시는 게 보였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온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저도 모르게 그 결말이 궁금해졌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혜영 씨와 청년 사이에 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절망과 혜영 씨의 승리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삼각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가까이 가보니 청년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고 계셨어요. 된장찌개, 김치전, 잡채까지. 마치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는 듯한 기세였어요. 시어머니 얼굴에는 결심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어젯밤 많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손놀림도 평소보다 빨랐어요. 청년이 내려왔을 때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민준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해놨어. 식탁 가득 차린 음식을 보며 청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괜찮아. 우리 민준이 많이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청년의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엄마가 아들을 챙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바로 그때 혜영 씨가 내려왔어요. 식탁을 보더니 비웃듯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이게 뭐야? 잔치라도 하는 거야? 그냥 아침 차려놨을 뿐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영 씨가 청년 옆자리에 앉으며 속삭였어요. 민준 씨, 어제 정말 좋았어요. 그 한마디가 식탁 위의 모든 그릇을 산산조각 낸 듯 했어요. 제 심장도 그 순간 덜컥 떨어져 버렸죠. 그 말에 청년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셨거든요. 찻잔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혜영아, 식사 중에 그런 말 하지 마. 시어머니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왜? 사실인데. 민준 씨도 좋았다고 했잖아요. 혜영 씨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청년이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비명 같은 소리였거든요. 언니, 왜 그래? 현실을 받아들여. 혜영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준 씨는 이제 나를 선택했어. 그 말에 시어머니가 비틀거리셨어요. 청년이 급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청년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마치 놓으면 영원히 잃을 것 같다는 듯이요. 민준아, 나를 떠나지 마. 제발. 시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제 가슴도 아팠어요. 63세 여성의 절망적인 사랑 고백이었거든요. 청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어요. 혜영 씨가 그 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보기 흉해. 나이 생각 좀 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에 나이가 있나?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때 청년이 입을 열었어요. 두 분 다 진정하세요. 모든 시선이 청년에게 향했어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청년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께도 감사하고 혜영 씨도 좋은 분이지만 청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여성 모두 숨죽이며 청년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 정적이 너무 무거웠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청년이 간신히 말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남겨진 두 여성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혜영아,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뭘 했는데? 순진한 척하지 마. 다 알고 있어. 그래, 알면 어쩔 건데? 혜영 씨가 당당하게 맞섰어요. 언니도 했잖아.
그 말에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 나는 진심이었어. 외로움을 달래는 게 아니라. 나도 진심이야. 그리고 더 어리고 매력적이지. 혜영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준 씨도 선택했어. 젊은 여자를.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의자에 털썩 앉으시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패배감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었나? 그 모습을 본 혜영 씨가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충분했잖아. 이제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혜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준 씨는 결정했어. 어제 확실히 했거든. 그 말을 남기고 혜영 씨가 거실을 떠났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남아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 울음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잔혹할 줄이야. 나이든 여성의 절망과 젊은 여성의 승리. 그 모든 게 한 장면에 담겨 있었어요. 과연 청년의 최종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잔혹한 대결의 진짜 승자는 누가 될까요? 마지막 대결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호소와 혜영 씨의 냉정한 승리 선언. 하지만 청년은 아직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과연 마지막 순간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정말 결말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청년이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계속 뒤척이는 소리만 들렸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고 혜영 씨는 승리감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청년이 내려왔어요. 표정이 결심한 듯 굳어져 있었어요. 혜영 씨, 죄송합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제 일은 실수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혜영 씨는 패배감에 차 있었죠.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떠날게요. 혜영 씨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결국 3년간의 사랑이 승리한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혜영 씨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들해진 걸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묻혀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나 봐요. 시어머니처럼 간절하게 사랑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남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 옆에 바짝 앉았어요. 여보, 응? 왜?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안고 싶어서. 남편 팔에 몸을 기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였어요. 심장 소리가 귀에 전해져 왔어요. 오늘 왜 이래? 뭔가 달라 보여. 남편이 어색해하면서도 팔로 저를 감쌌어요. 그냥 당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저는 시어머니와 청년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63세와 28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 질투 속에서도 놓지 않으려는 그 사랑. 그런 것들이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여보, 우리 신혼여행 때 기억나? 갑자기 신혼여행은 왜? 그때 얼마나 설렜는지.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했었잖아.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요즘은 그런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오랜만에 먼저 손을 잡고 안아달라고 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예전의 다정함을 되찾았어요.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여보, 사실은 저는 남편에게 최근에 느낀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청년의 관계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요즘 우리 관계가 너무 무뎌진 것 같아서 아쉬웠어. 나도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지.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서로 더 관심 갖자. 응, 좋아. 그 후로 저희 부부 관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 꼭 뽀뽀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자주 해줬고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일상이 훨씬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껴안았어요. 여보, 요즘 너 정말 달라졌어. 어떻게? 더 예뻐졌어. 그리고 더 사랑스러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와 청년의 모습을 보며 깨달은 거였어요.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설렐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지금도 시어머니와 청년은 조심스럽지만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저와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어색해 하시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미소가 지어져요. 혜영 씨의 등장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줬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사랑의 확신을, 청년에게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저에게는 내 사랑을 되돌아볼 기회를 준 거죠. 때로는 위기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법이에요. 질투와 경쟁 속에서 오히려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답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사랑해라는 말을 더 자주 하고 작은 관심도 표현해 보세요. 혹시 무뎌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혜영 씨의 도전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시어머니와 청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저희 부부까지 여러분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지금까지 설렘 그리고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